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 교육자료 용어해설 네번째 세뇌 선동 국제변호인 포럼 사버린 코리아 코퍼레이션 이메일 및 국제우편 2020년 6월 8일 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참조 박근혜 대통령 발신 주권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목 교육자료 용어해설 네번째 세뇌 선동 국민 여러분, 우리 임시정부는 미국의 공익법인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과 도덕을 근간으로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지상의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1. 주권회복과 2.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 교육 3. 외교협력 및 4. 국가홍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부터 우리는 탄핵 사태를 법조 만행을 넘어 6.25 한국전쟁의 연속전쟁이라 정의 내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점령한 해적대들이 4.15 부정선거에 중공을 개입시켜 중공이 일으킨 세계대전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나라를 중공에 넘기려 하는 지음에 이르러 국민들 중에 해적들의 세뇌 선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함께 연구하여 불의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교육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순위이며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정부는 나라 주권의 영속성을 유지관리하는 공익기관이므로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국민 여러분이 공유, 회람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아니지만 댓글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1. 세뇌, indoctrination, 선동, 프로파간다에 관하여 세뇌와 선동은 절반쯤 동의어로 보아야 할 정도로 같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흔히 공격용어로 사용되며 자기 스스로 하는 행동을 그렇게 부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설득하였다든지 이해시켰다든지 다른 말로 표현하는 수가 많죠. 공산주의 사상교육의 역설과 경의와 충격의 매력으로 사용되는 말들이기도 하죠. 상당수 유튜브 방송인들이 자기 정보를 포장하는데 충격이란 표현을 되풀이하는 것을 심층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이기적인 목적에서 과대 포장을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미국같이 개화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사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많이 사용됩니다. 언론이 이에 능동적으로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등 반인간적,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사용하는 수법이 있죠. 법이나 도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세뇌 선동당한 사람은 사실이 아니거나 옳지 않은 일도 옳다고 우기거나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좌익 극렬분자들의 논리 전개가 그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소위 레드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고도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하는 대상자들은 자기들 생각이라고 믿지만 실은 세뇌당한 결과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률과 가치관의 기형적 변화를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행이 한국 사회를 떠나 법치주의의 미국에 살다 보면 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공산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을 객관적인 각도에서 거느다 보게 됩니다. 알 속에선 알이 안 보이니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지요. 선동의 전형적인 폐해는 요즘 미국 정가에서 언론이 부추기는 수많은 연쇄적 사실 왜곡 보도와
왜곡된 정보 전달로 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최고 언론이라고 믿고 있는 CNN을 비롯한 언론들과 국가 반역 수준에 이르는 정치가들의 거짓말들입니다. 예외 없이 한국에서도 지난 3년간 사실의 왜곡과 편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합법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그러했고 미국의 탄핵 과정 역시 민주당의 거의 사이코 수준의 어불성설을 언론이 증폭시키고 마녀사장을 획책하였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 파행과 실패로 연결될 뻔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탄핵 절차는 법률과 도덕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상 대표적인 국가적 수치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탄핵 절차는 법률과 도덕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상 대표적인 국가적 수치로 남게 된 것입니다. 탄핵은 성사되지도 않았고 불법적 테러 행위인 파면을 강행하여서 사법 절차가 아니라 전쟁 행위였음을 아무리 설득해봐도 이미 언론과 심지어 우파 방송인들까지도 세뇌 공작에 말려들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나라가 망했다 라고 믿어버려서 후속된 많은 비리 사법 절차를 따라 나선 사람들의 우매함은 세뇌 선동 효과의 극치였습니다.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점입가경 추가 비리 비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이미 패배한 것으로 자인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잘못 파면한 것을 알면서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적군인 해적을 대통령이라 칭하고 해적 집단을 정부라 칭하는 비굴 왜급한 행동을 하면서 자각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인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관적 관점을 설파하면서 글솜씨를 자랑하는 것도 백해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인들 중에는 객관적 사실만 전해야 할 곳에 자기 주관적 의견을 개입시켜서 스스로 세뇌 선동 공작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동의 폐해를 확인하는 것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는 만시지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동의 사실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은 결과를 보고 효과를 느꼈을 때입니다. 3년 전에 국민의 귀에 편하고 유익하게 보였던 말들, 이제 돌아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입맛에만 달고 몸에는 해로운 것을 달게 포장해서 말했던 것임을 느껴야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버스가 제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파괴의 현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순진하여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한국의 총선 역시 선동 세뇌의 제물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수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선거 만능주의, 그 선동적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동영상 등을 통해 선거는 좌익들의 집요한 공산화 욕구 때문에 우파들이 승리를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니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오랜 세뇌 선동으로 선거 이벤트에 익숙해지고 단맛을 본 국민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쓰지 않고 초심을 잃고 자멸의 물속에 뛰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추후에 초심에 대해서는 변론하겠습니다. 언론인들 경우에도 정상적인 코멘트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이 실제로는 생각지 못하는 왜곡된 영향을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나 무의식에 기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의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최근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에 법을 잘못 알아서 또는 무의식 중에 불의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정선거에 집중한 나머지 초심까지 내버리고 이기심과 기회주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속히 선거 원인 무효 선언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해야 할 지음인데 여전히 논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은 쾌재를 울리며 저만큼 가버리는데 선동 세뇌는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믿는 맹신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뇌 선동은 근래 정치적 어불성설에서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자주 되풀이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정의 내리기 또는 규정하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사태 파악을 잘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돌아오지 않는 강, The River of No Return을 건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률고문 장수덕 변호사.